자, 얼른 숙제 질문부터 빨리 할게요. 정석이죠, 정석. 어우, 또 막혔네. 일일 테스트가 좀 어려웠나요? 입력이 늦게 왔어? 얼마나 늦게 왔길래 손도 못 댔어.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혹시 일일 테스트 질문 있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토요일날 와서 질문 좀 하세요. 알겠죠? 자, 일단 정석지에 펴보면 연습 문제가 좀 나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다 숙제도 사실 원래 선생님이 전부 내거든요, 원래는. 정석책이 진짜 괜찮아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없어. 물론 조금 지역적인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왜 다 할 수가 없죠. 지금 시간도 그렇고 막 뒤쪽 가면 한 단원 하루에 끝내 그래야 돼요. 그리고 RPM 내용도 조금 있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이거는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연습 문제를 좀 골라서 냈었죠. 자, 일단은 질문 다 불러볼게요. 아마 거의 다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부르세요. 시작. 연습 3번 4번 1번 또요 8 8 17 18 끝. 괜찮아요? 앞쪽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1번 먼저. 자, 우리 실수 A값 찾는 게 문제고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연습 유제 문제 있죠. 170페이지 보시면 유제 문제랑 분수꼴이 사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K라고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답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분자의 숫자만 있어. 즉 분자에는 변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분자는 고정시켜 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모만 신경 쓰면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 전체 분수가 최대값이 되려면 분모가 최대가 되는데요. 최소가 되면 돼요. 양수 기준으로. 뭐예요? 분수의 값이 가장 작게 크게 나타나려면 얘는 왜 이래? 얘는 가장 작게 나타나야 되겠죠. 최대한 작게.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분의 3과 2분의 3 누가 큰 수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수죠. 그래서 분자가 똑같이 고정되어 있을 때 분모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면 전체의 값은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K라고 놓고 풀 필요 없이 분모의 최소 값을 찾아주면 돼요. 얘만 신경 쓰면서 써주면 되는 거고요. 분자는 X가 없으니까 안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의 최소값, 즉 2차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 형태잖아요. 이차함수 형태, 아래로 볼록 형태니까 함수 그래프 그려서 접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추계방 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1이죠. x가 1일 때 축을 받는다. 제한 범위가 없어요. 실수 x 전체에 대해서 나타났으니까 그럼 최소값은 x가 1일 때 1 넣어봐요. 1 빼기 2 더하기 a가 돼서 얘는 a 빼기 1이 최소값이 돼요. 맞죠?
그러면 최소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2가 되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a-1분의 6이 2랑 같다고 하면 되겠다.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에 올라가면 3은 a 빼기 1이 돼서 a 값은 4가 나오겠네요. 조금 다르죠? 근데 원래는 이게 더 사실 괜찮은 문제야. 논리 구조상. 되셨죠? 다음 11-3 이거는 없으면 자, 3번이요. 실수m에 대해서 fx라는 함수식이 나타나 있대요. 그때 얘의 최소값을 구했을 때 gm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 확인 문제, 기본 문제에서 어디였죠? 기본 문제 똑같은 문제가 어디 있더라? 연습 문제 확인 문제, 유제 문제 있었나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 문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RPM이었죠. RPM. 그래서 일단은 얘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노는 거야. 노력을 하는 거죠. 최소값을 찾으려고 봤더니 얘는 2차 함수 꼴이고요. 아래로 블록인 형태죠. 아래로 블록을 그림 그려놓고요. 축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m이죠. x가 m일 때 축으로 가자요. 그럼 얘는 제한 범위가 없잖아요.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꼭지점일 때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x좌에다 m을 다 대입하면 돼요. 얘는 2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의 m 더하기 5가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gm이라고 약속을 하죠. gm이라고 약속하죠. 그러면 이제 gm에 대해서 정의가 완성된 거죠.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 이렇게 식이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잊어버리시고 초기화 시켜서 이제 gm의 최대값을 찾아라. 그럼 얘는 m에 대해서 또 2차 방정식이 2차식이죠. 2차식. 그러면 얘는 또 위로 블록이니까 위로 블록의 상태 그림을 그려서 두 번 가는 거였죠. 얘는 마이너스 2a 하면 얘가 m이 3일 때 최소값을 갖네요. 그러면 최대값을 갖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18 더하기 5가 돼요. 그러면 14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답은 14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좀 빠른가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11-4번 A, B 값 찾는 문제예요. 자, 이차함수에 fx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 값이 가질 수 없는 수 뭘까요? A가 될 수 없는 수고예요. 0이죠? 왜? 2차함수인데 A가 0이 돼버리면 얘는 1차함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지 안 할지 몰라도 무조건 0이 아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2차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B도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접근해봐요. 자, 그럼 fx라는, 얘는 2차 함수니까요. 최대값이 2분의 3이래요. 제한 범위가 없는데 최대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태민아. 위로 볼록이어야지 최대값이 같죠? 최소값은 못 가져요. 그래서 fx를 그려봅시다. 개형 그려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 그리고요. 그러면 축에 무조건 그냥 이차함수 그리면요. 축을 찾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니까 x는 a일 때 최대값 2분의 3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우리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반드시 a는 음수라는 조건을 써놓고 가야 돼요. 부등식은 항상 걸림돌이 되는데요. 부등 방향이야.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사실 a, 2분의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얘를 지난다는 뜻이죠. 그럼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돼요. 그래서 fa는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2a 플러스 a가 2분의 3이랑 같다. 잠깐만요. 이거 세제곱이 왜 나올까? 세제곱 어색한데 좀? 계산 잘못했나요? 미안해요. 이 축을 잘못 썼네. 축 잘못 썼어요. 자, 축의 방정식 얘가 아니죠.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얘랑 그래서 a분의 1이었네요. 미안해요. x는 a분의 1이 축이요. 좀 지저분하네요. 그쵸? 그래서 축이 a분의 1일 때 최소가 2분의 3. 그럼 얘가 다시 f에다가 a분의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 됐어요? 그럼 대입해서 계산해요. a분의 a제곱이니까 a분의 1로 바뀌고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a는 2분의 3으로 바뀌네요. 그러면 분모를 다 없애려면 양변에 2a를 곱해줘야 돼요. 2a 곱하면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2a 제곱. 얘는 2 약분돼서 3a만 나와요. 좌변으로 다 정리해주면요.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0이 돼요. 인수분해 되나요? 1, 2, 2, 1 마이너스 요따 붙이면 마이너스 4, 1이니까 되네요. 그럼 여기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인수분해 안 하고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죠? 태민이 괜찮죠? 괜찮죠?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2개 나왔는데 못 써야 돼요. 우리는 a가 반드시 음수여야 돼. 그래야지 얘를 위로 볼록으로 만들어주면서 최대값을 같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착이 된 거죠. 됐어요? 아직 안 끝났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g로 가요. 자, 그럼 gx도 a를 갖고 있었으니까 얘식을 좀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bx 제곱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b가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한 범위가 없는데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얘는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려면 b가 양수인 상태여야 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봐요. 얘가 y는 gx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또 찾아줘야 돼요.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배의 2a분의 b니까. 다시 써볼게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2가 돼서 x가 b분의 2일 때 최소값이 3을 가져야 돼요. 어렵죠? 이거 난이도 높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막 엄청 꼬아낸 건 아니라서 여러분 좀 힘들게 하겠지만 그래도 막 흘러가는 대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f에다가 g죠. g 함수에다가 b분의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돼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우리 축의 방정식 안 외우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다 생각해보면 풀 수 있어 없어? 그거 찾다가 끝나요 사실. 축의 방정식 왜 외워야 되는지 좀 알겠죠 이제. 반드시 필수요. 그래서 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b제곱분의 4니까 b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8 더하기 b는 3이 되겠네요. 양변에 b만 곱하면 되겠네요. 4, 8, b제곱 3b b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1, 4. 그래도 이 인수분해 되게 좋네요. 다행히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오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와요. 근데 우리 b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를 써야 됩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a가 b 값은 이제 각각 답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b는 4. 맞나요? 맞네요. (11-5번) 이런 거 좀 어렵죠? 한번 읽어보고 풀긴 해봤죠? 답 나오니 혹시 나온 사람? 답 잘 나온 사람? 자, 이런 문제는 약간 모의고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생각 많이 해보고 얘가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갖는지를 좀 상상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y는 얘 이차함수 둘 다 아래로 볼록이죠.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보면요, 얘 4, 최고차항이 4라는 얘기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 이제 폭이 좀 좁은 애가 돼요. 절대값에 따라 폭이 좁잖아요. 얘는 상대적으로 절대값이 크기가 작으니까 조금 넓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두 개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데, 직선 x는 k, x는 k라는 직선 어떻게 그려지죠? y축과 평행하게 그려야 돼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야 돼요? y축과 평행하게 그리는 거죠. 자, 이거 헷갈리면요, x가 다 k로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k라는 점이 x좌표. 전부 얘네들은 다 k잖아요. 그렇죠?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세로로 된 직선이 되겠다. 이렇게 좀 추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때 얘 두 개의 이차함수와 이 직선과 각각의 교점을 PQ라고 하죠. PQ라고. 그때 선분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K값. 자, 그럼 그림을 상상했을 때 우리가 좀 의심되는 게 조금 있어요. 자, 이런 거 개인적인 이제 성격상 못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 이게 두 번째 이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제 2차 함수 긁었더니, 자, 이렇게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안 해봤어요? 의심 안 들어요? 야, 혹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만나면 일단 둘 다 교점이 PQ인데 PQ의 길이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이제 결벽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약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 꼭지점 찾고 실제로 위치관계를 그려봤어. 그려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명확하게 얘랑 얘가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뭐 이것보다 더 자세히 그리겠죠. 축이 아마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한 번씩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위치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거 그림이 그러면 x는 k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점 얘가 p고요.
얘는 Q구나.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걸 그림상에서 대체 어느쯤이 나타날까? 이거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이야 그냥 듣기만 하세요. 기본 과정이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에서는 그림을 딱 어떻게 그렸을 때 딱 직관적으로 이때가 최소구나 그림에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원에서도 많이 그렇고. 그래서 이 느낌을 좀 살렸을 때 빨리 풀고 넘어가도 돼.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안 돼요. 위치 관계를 딱 봤을 때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번 왜 그려보라고 했냐면 어차피 문제에서 길이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만난다는 그냥 확신 갖고 푸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치 관계를 굳이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쯤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사실 얘가 누가 위에 있는지 조사를 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 자, 한번 구경할게요. 굳이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구경만 하세요. 자, 얘 전체 y값 있죠? 얘 전체 y값이라고 생각하고 두 개의 수를 빼볼 거야. 빼볼게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해설지 좀 있긴 있어요. 빼기. 자, 두 개를 왜 빼냐면 누가 더 큰지 찾으려고 하는 거야. 누가 더 큰가. 자, 그러면 빼보면 얘는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돼요. 자, 근데 얘를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 거야. 3으로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식 되려면 1이 필요하죠? 근데 1이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3 돼서 나오면 플러스 2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3의 x 빼기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럼 x는 어차피 우리가 함수 그래프 형태라고 하면 실수만 가능해요. 그러면 실수 x에 대해서 x-1도 실수가 되고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더라도 2가 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0보다 큰 거지. 이게 나중에 사실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중에 뒤쪽 파트에서 공통수가 풀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좀 응용이 된 건데 일단은 뺐더니 무조건 얘는 0보다 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 식에서 이쪽 식을 뺐는데 무조건 0보다 크대요. 그럼 누가 큰 거야? 항상 얘가 큰 거야. x값이 어떻게 변해도 좌변 왼쪽에 있는 식이 무조건 큰 거야. 따라서 이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 한 번만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리고 축은 얘가 음수예요. 그래서 축이 잘못되네. 그래서 널찍한 이놈이 아래쪽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지금 느낌인 거야.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런 식의 위치관계가 사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xk라는 이제 직선을 이제 그을 건데 사실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 위치관계 처음이니까 한번 한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일까요? 뭐 이쪽 어디가쯤에 제일 좀 이쪽이 제일 좀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x는 k라고 설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최소값을 구하려면 눈대중으로는 못 구해. 그래서 이때 y좌표랑 이때 y좌표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k를 넣으면 4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y좌표를 찾을 거야. 그러면 넣으면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인데 성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돼.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조사를 안 했어. 조사를 안 하면은 어디가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어떤 걸 쓸까요? 어떤 기호를 쓰는 게 좋아? 길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죠. 양수로 항상 나오게 하는 기호 뭘까요? 절대값이죠. 기억 안 나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두 개를 누가 뭐 큰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해서 둘 중 하나 그냥 아무나 빼면 돼요. 일단은 써보면 k제곱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전체를 이렇게 빼버려. 그럼 얘가 차이고요. 근데 얘가 양수로 나올지 음수로 나올지 우리가 원래 모르는 상태로 가정했으니까 항상 양수로 나오게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다시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 이거 하지 말고요. 바로 이거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보면, 정리해보면 절대값의 3k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절대값이니까 항상 양수로 나오거나 0이 되는데요. 그러면 PQ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가 제일 작게 나오면 되는 거죠. 0에 가깝게 나오면 되는 거야. 음수라고 좋은 게 아니야. 절대값이 작아야 돼요. 그럼 일단 그거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이차함수로 최대최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K값, 축의 방정 쳐주면 얘가 1이네요. K가 1일 때. K가 1일 때야. 그럼 그때 무슨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1 내면 3 빼기 6 더하기 5가 되고요.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음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요. 2보다는 무조건 큰 값이 나와. 그쵸? 그럼 절대값이 제일 작게 나오려면 얘가 2가 될 때가 제일 작겠죠. 그럼 그때 K값은 누구야? 1이야. 네, K가 1일 때 답이네. 좀 이해됐나요? 흐름만 좀 파악하시고요. 이건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좀 해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Y값의 차이에다가 절대값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그림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 어렵나? 다음 8번 갑시다. 괜찮아요. 그냥 50%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8번. 자, 이차함수 fx래요. fx라는 이차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식. 잠깐만요. 이차함수가 이차식인가? 이차함수로 나와 있네요.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해 조건에서는 자,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부분이 마이너스 3과 5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fx의 최대값은 16이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범위 제한이 주고요. 얘는 이차함수 그려진 상태에서 잘라서 최대값이 어디 제일 높은 데 찾은 다음에 그게 16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를 그래프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프로 먼저 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fx에 대한 식을 먼저 세워볼게요.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 두 분이 마이너스 3과 5래요. 자, 그럼 우리 중3 과정에서 fx라는 식 만들 때 최고창의 개수는 몰라요. 모르니까 A로 놓은 상태에서 x 빼기 하나의 근, x 빼기 또 하나의 근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짜는 거 우리 배웠었죠. 중3상 심화 때. 이차함수식 만들기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뭘로 접근해? 표준형으로 접근했었죠. 두 번째, 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있었어요. 축이 등장하고 다른 두 점이었나?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도 표준형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그냥 세 점을 지난대. 세 점을 지날 때는 일반형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c 꼴로 놓은 다음에 다 때려 박아서 연립 푸는 거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x축과의 교점, x절편 두 개를 줬었어요. 두 개랑 플러스 한 점이었거든요.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 3 주고요. 지금 5를 준 상태죠. 그럼 얘는
해가 마이너스 3과 5를 준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y는 a, x 플러스 3, x 빼기 5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놓은 다음에 우리 x절편 찾으면 y는 0 넣었었죠. 0을 넣는 순간 x가 바로 나오지. 그래서 인수분해된 형태로 짜는 거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다시 안 되면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fx는 0, 부분일 때 이렇게 바로 짤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a 값은 지금 아직 몰라요. 자, 그때 나를 볼게요. 나를 봤더니 제한된 범위에서 f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죠. 그럼 우리 최대값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그림을 좀 그릴 건데요. 우리 x축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마이너스 3이랑 5에서 만났는데, 자, 그러면 축은 몇일까요? 축이 몇일까요? 축은 마이너스 3과 5의 중점이죠. 중점 공식 우리 아직 배우진 않는데 외워보기로 했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 내면 돼. 두 개 더하면 2고요. 평균 내면 1이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현재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로 억지로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근데 우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자, A가 양수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 있고 축은 우리가 x는 1이라고 놓기로 찾아냈죠. 자, 이때 제한 범위 잘라야죠.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가 훨씬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좀 가까워.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짜내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제일 높은 여기서 16이 나와줘야 되겠죠.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16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16을 지나야 된다. 즉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6이 나와야 돼요. 대입할게요. a 곱하기 1 마이너스 7 이 16이 나와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분의 16인데 우리가 a가 양수라고 놓고 풀었죠. 근데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얘 쓰면 돼, 안 돼?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려워요. 여기 수능형이야, 수능형.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구경만. 안 된대요. 자, 그래서 a는 양수가 아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a가 이제 음수일 때 생각해봐요. 자, a가 음수이면 얘가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축은 그래도 똑같죠. 축은 우리가 x가 1일 때가 축이고요. 마찬가지로 제한범위 잘라주면 이쪽이 마이너스 2. 뭐 좀 가까이 2를 그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데 꼭지점이죠. 그럼 x에 1을 넣었을 때의 최대값 16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1,16을 반드시 지나줘야 되네요. 그럼 f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16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6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돼요? 돼요. 써도 되는 거였죠. 아직 안 끝났어요. 많죠. 이거는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x를 완성시킬게요.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x 빼기 5. 자, 전개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전개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이 fx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 해도 되겠네. 그래서 그럼 여기 그림 볼게요. 한 번 더 그릴까? 한 번 더 그릴게요. 금방 하니까. 자, 위로 볼록이고 축은 x는 똑같이 1이고 그리고 똑같은 범위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때 최소값 찾으래. 언제가 최소야?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예요. 그럼 이때 얘를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f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7인가요? 그러면 플러스 7이 답인가? 8번 마이너스 7 플러스 7? 플러스 7 맞네요. 어때요?
자꾸 듣다 보면요, 보여요. 슬슬 보여. 17번. 다른 반에는 아마 이거 못할 거예요. 왜냐면, 되게 따라오기 힘든 학생들도 많기도 하고, 진도 빼느라고 바쁜데, 우리가 조금 지쳐지긴 했지만, 계속 사실 보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유익하거든요. 이건 최대한 맞춰볼게요. 자, 다음 17번. 자, 원래 그 활용 문제는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도형이 되게 좀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왜 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자꾸 최대치수 찾을 때 꼭지점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꼭지점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여실히 많이 드러나요.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되게 많았어요. 자, 가볼게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자, 삼각형 ABC의 편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BP의 중점을 Q라고 하는데요. 지금 표시해놨죠. 얘가 중점이에요. 그 다음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들어서 SR이라고 하고요. AB의 길이는 1이래요. 1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AP의 길이는 X라고 놓죠. X는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1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1보다 작다는 이제 부동호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PQRS 사각형이죠. 이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럼 여기 뭐 쓰고 싶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도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구예요? 닮음이 제일 많이 나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요. 닮음 진짜 많이 나와. 도형 나왔다? 닮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얘네를 뭔가 이게 밑변을 뭐 A, B 뭐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못 찾아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냐면 설계를 먼저 할 거야. 자, 이 도형을 넓이를 먼저 찾으려면 얘를 S라고 볼게요. 얘 도형을 찾으려면 일단 이 삼각형 AQR에서 APS 떼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좀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AQR과 APS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길이 놓고 닮은 B 이용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 길이는 우리가 1 빼기 X로 넣을 수 있어요. 됐어요, 이거는? 그럼 얘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1 빼기 X로 넣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1 빼기 X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면 삼각형 ABC 전체를 넓이를 미지수 K로 넣을 거야. 고정된 수. 어차피 해설치랑 똑같으니까요. 해설치 따라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 넓이를 K라고 합니다. 왜냐면 AQR 넓이로 바로 설정해서 가면 얘가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지저분해져. 근데 전체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1대 몇, 1대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쓰면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닮음할 때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얘랑 얘랑 얘 세 개가 닮음이었어. 그럼 닮음비를 쓸 때 뭘 써야 되냐면 무조건 제일 큰 거는 무조건 한 번 쓰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에요. 얘랑 얘랑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더러워져요.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엄청 지저분해지고 어떨 때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전체를 K로 놓고요. 자, AQR부터 찾을 거야. AQR. 자, 여기다 좀 쳐놓을게요. 자, 우리 이 길이가 AQR과 ABC의 길이의 비를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P 이렇게 합시다. AP 대 AB 길이의 비가 몇 대면? X 대 1이죠. AP로 가면 돼. AQ로 갈게요. AQ 먼저 갈게요. AQ로 갑시다. AQ는 이거 몇일까요? X랑 A 더하죠. X랑 A 더하면 2분의 X 더하기 1이죠. 이게 2분의 2X니까 이랑 더하면 X 되고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1이네요. 그쵸? 그러면 AQR과 삼각형 ABC가 AA 닮음이죠. 닮음비 조사까지는 안 할게요. 닮음비인데 닮음비는 2분의 X 더하기 1대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닮음 공부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써보세요. 자, 그러면 닮음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넓이의 비도 구할 수가 있어요. 넓이의 비는 어떻게 하더라? 닮음비를 제곱 들어갔었죠. 제곱 들어가요. 제곱 들어가니까 4분의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대 1 이렇게 닮음비로 나오네요. 자, 그럼 닮음비는요, 우리가 AQR을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AQR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BC 넓이는 K로 놓고 풀기로 했었죠. 그럼 여기다 K를 넣고 풉니다. 아이고, 어렵다, 그쵸? 그래서 비례식,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요, 삼각형 AQR은 얘랑 얘랑 곱하니까 4분의 K X 플러스 1의 제곱. 아직 함부로 이게 완전히 풀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간단히 되는 경우도 있어. 뭐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 자, 그래서 AQR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그래서 4분의 K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나왔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우리가 APS 넓이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도 얘는 길이비가 간단하죠. X 대 1이네요. 그래서 성분 AP 대 AB는 1대 X. 그러면 삼각형 APS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는 1대 X 대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거꾸로 썼네요. 예. 미안해요. X 대 1. 그래서 넓이의 비는 X제곱 이렇게 쓰세요. 삼각형 넓이의 비는 제곱 대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APS고 얘는 K잖아요. 그러면 내항에 곱하면 삼각형 APS는 KX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KX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그럼 얘를 K로 묶어서 다 분배해서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K로 묶으면 얘는 X제곱 2X 더하기 1이고요. 4 곱하면 4X제곱이 빼지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4, 그냥 플러스 2X 더하기 1에 전체 4가 붙으니까 4는 이쪽으로 빼버릴게요. 상수니까. 정리되시나요?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니까 K는 어차피 고정된 값이에요. 왜냐면 ABC의 길이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수고요. 4도 고정된 수죠.
그러면 우리가 얘 전체를 최소값을,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 나오네요. 그렇죠? 거기에 뭐 대입하면 돼요? 축을 먼저 찾으면 3, x는 3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맞아요? 제한범위 있죠. 그리고 x는 우리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한범위 크게 의미 없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최대값은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뭐 계산해도 할 필요 있어 없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최대가 될 때 x값을 찾는 거지 최대값을 찾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그냥 3분의 1이 답일 거야. 얘가 아무리 지저분해도요 우리 추계방정식만 알고 있으면 답이 금방 나와. 근데 추계방정식 모르잖아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진짜로. 이거 그나마 양호한 편이죠. 어렵네요. 그렇죠? 도형이 항상 원래 어려워요. 그 다음에 18번.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되니? 괜찮나요? 주변 많이. 18번. 이거 복잡하네요. 자, 이게 우리가 그래도 배운 거기 때문에 풀어보라고 했었어요. 그죠? 어차피 이 문제를 풀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좀 지역적이기도 하고 좀 논리 구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라도 한번 풀어보라고 숙제됐어요. 자, 일단 보시면요. XY에 대한 2차식이죠? 근데 Y가 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 형태는 못 만들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뭘로 접근해야 될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별식 조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Y는 문자 취급해서 XN에서 내림차순 정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수 X가 존재해야 되니까 X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놓고 일단 풀면 되는 거야. 방법은 그래도 한 가지요. 자, 출발합시다. 자, 일단 얘를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4X 제곱이고요. 자, X 들고 있는 거 다 찾아요. X 들고 있는 거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얘는 X로 묶어. 마이너스 4X로 묶을 수 있네요. 4. 그러면 2Y 플러스 1X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5Y 제곱 플러스 3Y 그 다음에 더하기 K 4분의 11 넘어가면 지저분해요. 이게 0이 됩니다. 풀지 말까? 일단 갑시다. 자, 정리됐고요. 그럼 여기 판별식 쓰면 되겠죠. 판별식은 짝수 공식도 쓰라고 얘 잘해줬어요. 아마 한 번 더 써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 놔두고요.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4에 2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뭔가 얘랑 얘 보니까 우리가 출제자 의도에 잘 따라온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4분의 11이 들어오면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얘 4를 줬네? 곱하는 순간이 없어지겠죠. 출제 의도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y 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4k 플러스 1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요. 4, 16y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4y 제곱이 남고요. 얘는 4y에서 4 곱하면 16y 계산하면 4y 플러스 1, 4 그러면 플러스 15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올라와서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해줘야 되겠네요. 4y 제곱 마이너스 4y 그러면 플러스 4k 마이너스 15 15가 좀 그러네요. 우등호 바뀌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2차식이 또 나오네. 잠깐만요. 참. 최대값. 자, 그러면 K 범위를 또 찾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X가 실수를 만족시켜주려면 얘가 일단 참이 되는 Y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살펴보면요. 얘가,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 보는 거야.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4분의 1 필요하나요? 4분의 1 필요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걸려서 나가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6이 되고 얘는 플러스 4K 제곱이 돼요. 4K가 돼요. 얘는 4, y 빼기 2분의 1 전체 제곱. 마지막에 좀 별로네요. 16 플러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식구 좀 이거 잘못 본 것 같은데. 사로 약분 하면 되네요. 사로 약분. 좋아요. 자, 그러면 4로 들어가니까 양변에 4로 나눠주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제 4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켜주면 우리가 Y도 실수, Y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 등식을 만족시키는 Y 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범위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든 존재하려면 얘가 최소값이 0이 될 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얘가 양수가 되면 얘 만족시키는 게 아예 없죠. 얘가 진짜 제일 작게 하는 게 0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제일 작게 했을 때 얘가 그나마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얘가 만약에 3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얘가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3-4 더하기 K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되면 K는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제곱이 됐더니 막 7이 됐다고 쳐봐요. 7. 7을 하면 얘는 플러스 3 더하기 K는 0보다 작다가 돼서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K 값은 작아지죠.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게 작아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놈이 최대한 작은 값을 가져야지 K가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그럼 결국에는 얘가 0이 될 때가 되게 좋겠죠. K가 최대가 돼요. 그래서 y-2분의 1이 0일 때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때의 Y 값은 2분의 1이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K 값이 최대 값은 그럼 4가 되고요. Y는 2분의 1인데요. 우리 나머지 X 값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그럼 그때 그걸 풀면 X가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온대요. 이거까지는 뭐가 나니까 이 두 개 나오면 끝난 거죠. 그렇죠? 풀지 마세요. 알죠? 그냥 구경만 하고 버리시면 돼요. 해설지도 한번 읽어보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깊은 내용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학원 시스템 좀 떠나서 생각하면 사실 정석책 한 권으로만 수업했으면 좋겠어. 한 2달 동안. 그래야 되게 깊은 내용을 하고 유형 정리는 그 다음부터 하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 시스템이 이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해봤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RPM. RPM 질문 있을까요? RPM도 질문 해봅시다. RPM 599부터 599. (599번부터) (628번까지) 질문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본 문제를 좀 안 푼 상태에서 이걸 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600 13 608 600 4 605 또요 610 600 14 13인 데 있어. 또 15 맞네요. 28 됐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저번 시간에 그래도 좀 덜 한 것도 있었죠. 이따가 지금도 좀 오늘 연립방정식 나가야 돼서 일단 그거 하고 남은 거 최대한 해보고 한 10분 정도만 하고 남은 거는 이제 토요일 날 좀 질문을 받을게요. 알겠죠? 자, 604.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분의 64. 자, 우리 한 허근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오메가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요. 일단 식이 완벽하게 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 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3차, 4차 한 문자에서 나오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은 1, 2, 9, 8 쓴 다음에 다 더했을 때 0이 안 되고요. 건너의 합이 10으로 똑같네. 그때 뭘로 된다? 뭘로 돼요? 마이너스 1로 되죠? 이거 아셔야 돼요.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건너 끝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 건너의 합이 같으면 마이너스 1로 돼요. 해볼까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8. 되네요. 이게 조립제법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써보면요. x 더하기 1, 그 다음에는 x제곱, x 더하기 8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이쪽은 크로스 공식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갖죠. 그럼 얘는 알파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허근은 얘가 0일 때 여기서 알파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8은 0에서 얘의 한근이 알파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해야 돼? 딱 봐도 이 모양이 나오려면 대입을 하고 양변에 뭔가 이제 역수꼴로 취해서 제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알파 제곱, 알파 8. 자, 알파는 허근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양변에 알파로 나눠주면 1 더하기 알파분의 8은 0. 잠깐만요. 8 맞나? 8 맞고요. 맞네요. 맞네요. 자, 그러면 1만 이항시켜버리면 알파분의 8은 마이너스 1이래요. 우리 구해야 될 건요. 이놈이잖아요. 이놈을 곱셈공식 변형을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8 전체 제곱에서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게 8. 그러면 16이 나오죠. 그럼 16을 빼주면 얘랑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산한 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16, 답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4차 방정식의 한근이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한근은 2알파래요.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을 찾으면 뭐 대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근과계수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지금 뉘앙스가 딱 어떠냐면 A와 B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지금은 안 썼지만 개수가 모두 실수죠. 개수가 실수인데 알파는 허수야. 허근이야. 켤레근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켤레근을 이용해서 근과계수라는 게 쓰면 A값, B값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과계수라는 게 많이 쓰여요. 그럼 위에 있는 거 이제 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조립제법 바로 가요. 다 합치면 6. 되네요. 그럼 1 쓰면 되겠죠? 1 쓰면 됐고요. 한 번 더 가야 되죠. 건너의 합이 7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도 돼요. 됐죠? 자, 여기서 바로 크로스 공식 되는지 이제 신경 써도 돼요. 조금 이제 빨리 하면. 크로스 공식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한 걸 써주면요. x-1, x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곱해진 얘가 0일 때는 실근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 같고요. 그러면 허근은 여기서 안 나와. 허근은 얘가 0일 때 크로스 공식 안 되는 애에서 나올 가능성이 생기겠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에서 하나의 허근 알파를 가져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알파 한번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입해보면 등식은 참이겠지만 걔를 이용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억지로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근해 공식을 써서 알파 값을 찾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냐? 대입했네? 우리 대입해볼까요? 왜냐면 알파 이제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요 알파가 2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허근이라고 했으면 얘를 양수를 이렇게 플러스 붙인 걸 써야 될지 마이너스 붙은 걸 써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뉘앙스상 우리 알파를 대입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알파 더하기 4는 0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일단 잠깐 스킵하고 냅두고 자, 얘도 한근이 2알파래요. 그럼 2알파를 여기 x자리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4알파 제곱 플러스 2a 알파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와요.
아, 조금 어렵네. 자, 그러면 이제 얘 등식을 이용해서 얘를 좀 정리를 할 거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AB가 실수인데 알파는 이제 허수예요. 허수 중에 허수 같은 조건도 되게 어려운 것 중에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허수에 대해서 등식,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알파, 즉 복소수 허수에 대해서 1차식으로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알파에 대해서 1차식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빼기 4로 바뀌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쑥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4에 마이너스 2알파. 바로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알파에 대해서 1차식으로 바꿨으니까 알파 갖고 있는 것끼리 묶어야 돼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일단 정리하고 좀 예시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2a 빼기 8에 알파가 들어오고요. 얘는 b 빼기 16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참 어렵네요.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자, 우리 2i 플러스 1은 pi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복소수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복소수는 크기 비교는 안 되겠지만, 허수는 크기 비교는 안 되지만 똑같이 생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었다 했죠. 그래서 p는 뭐예요? 이것이 2가 돼서 항등식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었어요. 맞죠? 첫 번째 개념이 이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파는 i가 아닌데 알파의 1차식 형태로 놓고 풀어도 되나요?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저번에 한번 정석책 복소수 할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i 말고요, 허수라고 명확히 밝혀져 있는 알파라고 생각하고 1차식 형태로만 바꿔주면요, 얘 여기서 p가 2 이거 써도 괜찮아요. 이거 증명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교과서에는 없어. 그래서 믿고 그냥 쓰라고 했던 거 기억이 사실 날까? 한 번밖에 안 하긴 해서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알파에 대한 1차식 나왔고요. A, B가 실수 조건이 있죠.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어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 그래서 A 값은 4가 되고요. B는 16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0입니다. RPM인데 이게 좀 너무 그런 게 나왔네. 반복하셔야 돼요. 608. 10분 쉬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608. 그럼 10분 쉬었다가요. 일단 진도. 우리가 진도 이번에 쓸 거 많지 않거든요. 연립방정식. 그래서 빨리 하고 이어서 질문 또 받을게요. 문제 좀 풀게요. 쉬세요.